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2 우리 6차 시를 하게 되었네요. 앞에서는 빅뱅과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번 차 시에는 교과서 20쪽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부터 배울 우리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알고 또 이 원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기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세 번째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0쪽 첫 차시 배워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몸은 뼈, 근육, 혈액, 털 등등의 다양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은 모두 여러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몸에는 과연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살펴봅시다. 네, 우리 앞에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교과서의 20쪽에 보면은 여러 퍼즐 조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맞추어 보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와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또 우주와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원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과서 21쪽에 보면은 우주, 지구, 그리고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퍼센테이지의 그림이 나와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수소라는 원소예요. 그리고 나머지 24% 정도가 헬륨. 앞에서도 배웠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제일 많은 것이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대해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는지 아마 기억이 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각 구성의 8대 원소 해서 기억이 나나요? 네. 오시 알페카나크마라고 배웠을 거예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요건 이제 우리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8개의 가장 큰 원소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 여러분들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의 지각과 멘틀과 안에 있는 외핵 내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총망라했을 때
철이 35%, 산소는 30%, 규소는 15%, 마그네슘은 13%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생명체, 사람의 몸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생물 시간에서 또는 중학교 때 배웠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뭐였죠?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대표적인 물질, 질소. 아마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텐데 사람의 몸은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네, 산소가 65%를 차지해요. 그 다음으로는 네, 탄소가 18%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약 10%의 수소. 그리고 이제 질소가 약 3%. 나머지 것들이 칼슘과 그리고 인,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퍼센테이지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어떤 원소들이 우리 몸 안에 제일 많고 적은지는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주의 구성 원소로는 수소와 헬륨이 있었죠.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원소의 약 98%를 수소와 헬륨이 차지해요. 하지만 지구에는 수소와 헬륨이 아까 극히 적었죠? 대신 철, 산소, 규소와 같은 원소들이 많았어요. 생명체에도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였어요. 그리고 탄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수많은 원소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빅뱅 이후에 만들어지는 원소들은 수소와 헬륨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원소들은 지구와 우리 몸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금, 은, 철, 니켈, 구리, 우라늄, 이런 원소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차이. 네,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반면 지구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없고 철, 산소, 규소 등으로 만들어졌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와 사람의 몸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것은 네, 수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74%, 사람의 몸속에는 약 10%의 수소가 존재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몸의 주성분은 산소와 탄소가 주성분이죠. 이러한 원소들은 과연 어디서 왔는지 배우도록 하겠는데 사람의 몸은 약 96%가 C와 H와 O와 N, 네,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와 근육은 탄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은 가장 많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약 98%가, 수소가 74%, 헬륨이 24%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소와 헬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 생각해 볼까요? 지구는 철, 약 35%예요. 생명체는 산소, 기억이 나죠? 65%의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소와 헬륨 이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소, 헬륨 이외의 원소들은 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져요. 오랜 시간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친 후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러한 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단계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게 돼요. 그 과정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처음에 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처음에 별들은 우주 초기에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수소와 헬륨은 우주 전역에 존재하게 되어요. 빅뱅의 폭발 직후에. 그렇지만 모든 곳에서 밀도가 균일하게 존재하지는 않아요. 밀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낮은 곳에 비해 중력이 더 커지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기게 돼요. 온도로 이야기하면 온도가 조금 낮은 곳이 온도가 높은 곳보다 밀도가 좀 더 커져요. 그래서 더 많이 모여지게 되고, 더 많이 모여지게 된 경우 중력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많은 수소와 헬륨을 또다시 끌어당기게 돼요. 이 과정이 점점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변에 비해 밀도가 매우 높은 가스 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스 구름들은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해서 급기야 성운을 만들게 돼요. 별성자 구름 운자예요. 이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원시별은 주변의 가스를 끌어당기며 중력이 커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는데,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약 1000만 K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핵분열 반응이 아닌 핵융합 반응이에요. 작은 원자핵들이 모여서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바로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은 이 핵융합에 의해서 내부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해서 별로서의 일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주계열성의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별의 일생 중에서 90% 이상의 그러한 기간을 거치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걸 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이라는 것 자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최초의 별은 빅뱅 이후 약 2억 년이 지난 후에 탄생이 되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 초기의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가스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가스구름이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성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 1000만 K 이상 되면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 이 과정을 총 5가지의 과정으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가스구름이 형성되면 수소와 헬륨 등이 모여서 밀도가 높은 가스구름을 만들고 그 다음 가스구름이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하면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잘 안 보이겠네요.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 내부 온도가 이제 수축을 통해서 이제 높아지게 되고 압력도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의 온도가 이제 1000만 K 정도 되면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융합 반응이죠?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이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면서 별로서의 일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모든 별의 진화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질량이 클수록 수소를 소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큰 별들일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별의 일생이 수명이 짧다고 했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어내고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고 중심부는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에너지원이 사라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축을 하게 돼요. 이 수축이 시작되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 K까지 될 때까지 온도가 또다시 높아지게 돼요. 별이 수축하면서 이제 그 중력으로 인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또 부피는 줄어든데 그 질량은 그대로고 그러면서 중력이 커져서 또다시 수축이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온도가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또다시 1억 K 이상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또다시 수소 핵융합이 아닌 이번에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와 산소가 또 만들어져요.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헬륨이 다 고갈이 되면은 더 이상 헬륨 핵융합 반응은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중심부는 또다시 수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별의 크기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게 돼요. 태양과 같이 질량이 작은 별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요. 그렇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큰 10배 이상 되는, 그 이상 되는 별들에 있어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또 탄소 핵융합 반응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돼요. 질량이 큰 경우에는. 수소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이제 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만 존재했지만 별이 탄생하게 되면서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데, 태양과 같은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은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헬륨 핵융합 반응뿐만 아니라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의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와 산소의 핵융합 반응, 또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을 거쳐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철부터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은 매우 안정된 원자핵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핵융합 반응을 철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급격히 중심을 향해 붕괴해야 돼요. 모든 핵융합 반응 끝난 별은 중심을 향해 급격히 붕괴되면서 마지막에는 급기야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한꺼번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철보다 무거운 금, 은, 납, 우라늄 등등의 기타 등등의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 과정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별의 중심 내부에 있는 원자핵으로부터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들이,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을 소모하게 되면 중심으로 수축하게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를 만들게 돼요. 또 탄소들은 또다시
소모가 되면 또다시 중심으로 수축을 하면서 산소와 그리고 규소와 또 수축하면 수축할수록 소모하고 수축하고 소모하고 수축하면서 황급기화는 맨 마지막에 철을 만들게 됩니다. 중심의 철이 만들어진 별들은 이 철의 분자적인 원자적인 특성, 매우 안정한 원자핵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심부로 급격히 붕괴되면서 마지막에는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이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초신성 폭발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비롯해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탄소, 질소, 산소, 철 등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은 성과 같은 초신성 잔해를 이루게 되고 이후 새로운 별을 만드는 데 다시 사용이 돼요.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살펴봅시다. 별의 중심부로 핵반응이 끝나면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별이 중심부로 붕괴하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서 별이 붕괴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때 수많은 원소들이 우주에 흩뿌려지게 돼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은 우주로 방출되고 방출된 원소들은 나중에 새로운 별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 단계 중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과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확인하기 문제를 살펴봅시다.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탄소예요. 두 번째, 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왜 철은 핵융합 반응을 안 하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 결과 별의 온도는 식어지게 되고 중심으로 수축을 하면서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고온 고압의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금, 은, 구리, 우라늄 등등의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배웠는데요. 다음 2부에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과 우주에 흩어져 있는 원소들, 지구에 있는 원소들의 그러한 차이점과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소 수소와 그리고 헬륨 이외의 다른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태양보다 아주 무거운 원소들과 그러한 별들과 태양보다 비슷하거나 작은 별들의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조금씩은 약간은 다른 그러한 것들을 배웠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레드 호일은 그의 논문에서 모든 원소들이 별에서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별에서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빅뱅 후 약 3억 년이 지나면 우주에선 최초의 별이 형성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수소 핵융합으로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핵융합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빛과 열을 냅니다. 그러다 별 중심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이 중단됩니다. 수소의 핵융합이 중단되고 중심의 온도가 1억 도에 달하면 별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 내부에서 또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산소로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용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까지 만들고 멈춥니다. Well, stars are alchemists. Our sun converts helium to carbon and eventually and converts hydrogen to helium. So all stars have in their very hot centers the ability to make new material.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마지막 순간 중심의 온도와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금과 은,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In a supernova, this is what happens when a star finishes its life, when it dies. It's finished burning, and then it stops shining, and so it collapses because it's very heavy. Its own gravity pulls itself together. This makes it get hot again, and it explodes. 별은 자연과 같이 순환의 역사를 걷습니다.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로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별은 일생을 통해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주 공간에 그 원소들을 흩뿌립니다.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은 굉장히 밝아서 우리 은하는 물론이고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난 초신성의 폭발도 지구에서 목격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린 객성. 이는 선조 때 나타난 초신성의 관측 기록입니다. 같은 초신성이 케플러의 책에도 목격된 기록이 나옵니다. 1604년 10월 8일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했다고 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 부르는데 이 초신성의 흔적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찰됩니다. Before it explodes, when it's becoming very, very hot again, it starts to cook more elements again, very, very quickly, and it makes many, many other elements that we learn about in chemistry in school. The very, up to lead and uranium and all these other elements. And it makes those elements and then it explodes and throws all these atoms into space. 초신성의 폭발로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우주에 뿌려집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도 별의 일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죠. 네. 수업 시간에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가져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와
그리고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 수소와 헬륨,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 제일 많은 게 철, 산소, 그리고 규소, 마그네슘, 그리고 우리 인간, 사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각각의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종류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 사실을 조금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배웠는데, 자, 우선 별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별이 만들어지는 곳은 아주 중요해요.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 밀도가 크다. 그럼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온도가 낮은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온도가 낮으면은 분자 운동이 느려져요. 온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분자 운동이 빨라져요. 결과적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모여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지역은 밀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헬륨 등의 성간 물질이 모여서 밀도가 큰 지역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지역의 가스 구름들이 서로의 중력을 통해서 중력이 생성되기 때문에 중력이 커지게 되고, 결국 더 모으고 더 모여진 곳은 또 중력이 커지게 되고, 반복된 현상에 의해서 성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중력 수축. 이 중력 수축을 통해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성운에서 또다시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지역에서 반복된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상승하게 돼요. 이때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다시 중력 수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죠? 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부터 빛이 만들어지게 되고 발생하게 되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해요. 바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계열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방출하는 천체를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으로 높아지면 4개의 수소 원자가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바로 이 에너지가 별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주계열성에 들어선 별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어떻게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가운데로 계속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과 모여있는 성운들을 통해서, 원시별을 통해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가운데로 잡아들어져 가는 중력, 별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힘과 중심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바깥으로 발생한 그러한 기체의 압력이 같아지게 될 때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주계열성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별은 대부분의 일생을 주계열성의 단계로 보내요. 그 이유는 수소가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럼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배웠지만 또다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그런 별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나 산소까지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 질량이 작아서.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까지 만들어내면은 헬륨이 또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별의 크기가 질량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심부는 안으로 수축을 하면서 식으니까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반대로 바깥층은 가열이 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시 일어나면서 별이 팽창을 하게 돼요. 이때를 우리는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해요. 이러한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바로 태양과 같은 별도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은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서서 그 크기가 지구에까지 미친다고 해요. 아주 붉은색의 커다란 별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올라가서 탄소와 산소들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주계열성 이후에는. 그래서 이 별의 핵이 탄소와 산소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륨이 고갈돼서 탄소핵이 생성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못해요. 융합 반응이 멈추면은 별의 중심부는 수축하고 바깥측은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이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깥쪽은 팽창하고 중심부는 수축하고 일종의 도너츠처럼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행성의 모양을 갖는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바깥층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행성상 성운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부는 바깥으로 빠져나간 그러한 여러 가지 별을 이루고 있던 원소들이 수소, 헬륨, 탄소, 산소들이 방출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운데에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의 중심의 핵이었던 탄소로 이루어진 별의 원자핵이 남아요. 별의 핵이. 우리는 그걸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하면은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으로. 수소가 다 떨어지면은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헬륨이 또 다시 한번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 중심부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그러한 핵이 남게 되고, 바깥층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거대하게 팽창을 하면서 적색 거성이 되죠. 그 이후에는 안쪽과 바깥쪽에 괴리가 생기면서 폭발을 통해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가운데에는 백색 외성만 남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많아요. 별의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주기활성 단계에서는 역시나 헬륨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중력 수축을 통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또 중력 수축을 하면서 또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되면서 탄소핵이 생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 그리고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거예요.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철이 마지막이에요. 왜? 매우 안정한 원자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철 이외의 것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수소가 헬륨으로, 수소가 다 떨어지게 되면 중력 수축을 통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헬륨은 탄소와 산소로, 산소는 또다시 황과 규소로, 또다시 규소는 또다시 마지막 철까지. 이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외워지게는 될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원자 번호 순서이니까 어느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철로 만들어진 별의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해요.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이 초신성을 다른 말로 슈퍼노바라고 해요. 아주 많이 들어봤을 듯 싶어요. 이때 엄청난 이 에너지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우주로 흩뿌려지게 되고, 흩뿌려진 그러한 원소들은 또 다른 별을, 성운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초신성 단계에서는 두 가지 단계로 별의 일생이 나누어져요. 질량에 따라서 조금 가벼운 것, 이 초신성 중에서 그 단계를 거친 이후 좀 가벼운 것은 중성자별이 되고, 아주 무거운 것은 블랙홀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모든 별의 구성이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입니다.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티스푼 하나만 들어도 5톤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질량이. 블랙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너무나도 큰 중력으로 인해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별의 탄생과
질량에 따른 별의 일생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